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 아시겠나요?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던 코인인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인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난 10일간 10%가 넘게 하락했고요. 2007년 고점 이후로 50% 이상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 코인의 이름은 바로 영국 파운드화입니다. 이번 하락으로 달러 대비 파운드화의 가치는 역사상 없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영국 야당 부대표는 급락하는 파운드화를 비트코인에 비교하며 파운드화 하락에 대한 정부의 경제 관리를 비난했습니다. 비트코인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심지어 잡코와 비교하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통화이면서 5대 기축통화에 포함되는 파운드화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파운드화 가치의 이번 급락을 초래한 것은 지난주 예산 발표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다가오는 겨울에 대한 공포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영국은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감세와 에너지 보조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세는 정부가 돈을 적게 걷는 것인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감세는 곧 시장에 돈을 푸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걷어야 할 돈이 거치지 않으니까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이죠. 문제는요, 절대 돈을 풀어서는 안 될 상황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최근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은 10%를 넘어섰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돈을 푼다는 것은 불구덩이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연준이 무서운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전 세계 중앙은행도 그에 발맞추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각국의 환율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의 가치를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같이 올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달러화와 한국 원화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달러는 더 강해지고 원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 환율이 치솟는 이유이죠. 그런데 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원화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니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안 그래도 물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자본 유출에서 비롯된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더 치솟게 되니 결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인 3고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세 개가 겹쳤다고 해서 3고인데요.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게 무서워서 버티게 되면 자본 유출과 물가 상승의 타격을 받고는 결국 금리를 반강제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바로바로 미국 금리를 최대한 따라가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경제 체력이 미국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타격 또한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역전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금리 차이의 폭이라도 최대한 좁히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요.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폭이 한국 기준금리 변동폭보다 1%포인트 커질 경우 원달러 환율의 상승률은 8.4%포인트 추가 상승해서 결국 가파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중앙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폭을 최대한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타격은 기업과 가계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 탑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국가인 홍콩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1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OECD의 6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주된 원인은 당연히 부동산입니다. 영끌에서 집 사고 주식 사고, 코인 샀는데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전세자금,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영국은 감세와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잡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폭락한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영란은행은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로 하락세는 잠시 주춤하는 상황이지만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더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의 변동지표인 빅스 지수는 위험 수준인 30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지만
국내 증시는 이미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늘 일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금리 인상 랠리를 펼치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의 유동성은 점점 더 메마르게 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는 시기에 돈이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돈이 회수되는 시기에는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것이 바로 위험 자산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 불리며 인플레이션 해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이후로 비트코인은 증시와 함께 무너졌기에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증시는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만 오르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된다면 시장에는 다시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이라며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때는 올 수가 있겠네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 흐름을 타고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면 상승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다시 고점에 물리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 가격을 횡보할 때 조금씩 사모았다가 펌핑을 줄 때 익절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때에 바른 조건이 될 수 있겠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승이 발생할 때는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것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든 팔든 나만의 기준이 완벽히 있어야 되는 거죠. 내 판단이 맞아서 수익권에 들어섰다면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하며 나의 판단이 틀려서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 시점에 빠져나올지도 미리 계산해 둘 수 있어야 됩니다. 100% 맞는 투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50% 이상 승률만 꾸준히 나와도 꾸준히 시드를 복리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50% 이상의 승률을 낼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을 만들 것. 둘째, 수익 폭이 손실 폭보다 클 것.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실력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 시장은 10명 중 2명만이 벌어가는 시장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만큼 잔인한 시장입니다. 힘든 시장이고요. 지금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무리한 시도를 하다가 모든 것을 잃지만 않았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제가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은 의문의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부터 진행된 장기 하락주의 선을 마주한 상황인데요. 여기의 가격은 27,000달러에서 900달러 선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롱의 관점은 힘들 것 같고요. 숏을 바라볼 것 같네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투자 모임 비트모에 올라온 게시글인데요. 코인 투자자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달이 있습니다. 몇 월인지 아실까요?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님이 작성해주신 글인데요. 바로 제롬 파월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다들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